은주는 결혼 첫날부터 설거지를 도맡았다. 시댁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이 넓고 방이 많고 명절이면 20명이 넘는 친척이 몰려왔다. 상은 늘 화려했다. 가까지 전에 나물에 탕까지 보기에는 풍성했다. 하지만 그 뒤처리는 언제나 은주의 몫이었다. 처음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퉁퉁 불어 있었다. 남편은 그걸 보지 못했다. 아니, 보았는지도 몰랐다. 그릇은 바로 씻어야 얼룩이 안 남는다.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훈계가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배우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시집살이란 다 그런 거라고,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부엌은 여전히 은주의 자리였고 거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공간이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빠졌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은주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왜 나만 해야 해? 물소리에 섞여 나오는 작은 중얼거림이었다. 목소리를 낮췄다. 들리면 안 됐다. 예민한 사람 소리를 들을 테니까. 억울하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부엌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졌다. 수돗물 소리가 크면 괜찮았다. 그래서 은주는 설거지할 때 물을 세게 틀었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못했을 거라 믿었다. 30년이 그렇게 흘렀다.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칭찬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밥상을 차려도 청소를 해도 수고했다는 말 대신 다음엔 이렇게 해라가 먼저였다. 은주는 처음엔 그게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부족하니까 알려주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칭찬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은주는 생각을 바꿨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고.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손목을 다쳤다. 그릇 깨진 조각이 스친 것이었다. 피가 맺혔다. 따가웠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조심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휴지로 눌러 피를 닦고 다시 수도를 틀었다. 부엌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다. 지쳐 있었다. 은주는 그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집에서 나는 하녀지, 며느리가 아니야. 그 말을 입 밖에 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물소리를 더 크게 틀었다. 그날 밤이었다. 잠자리에 들렸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였다. 은주는 순간 긴장했다. 또 무슨 말을 들으려나 싶었다. 약 발랐니? 짧은 한마디였다. 은주는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하지만 놀란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주는 생각했다.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겠지. 또 한 번 오해를 쌓았다. 그 오해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때는 몰랐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아이들은 자라 집을 떠났다. 시끄럽던 집이 조용해졌다.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은주도 어느새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다.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었다. 부엌에서 보낸 시간이 결국 이 얼굴을 만든 것 같았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전화를 받은 건 저녁이었다. 남편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는 앞치마를 벗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는 내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걱정이 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무슨 감정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되새겼다. 30년이었다. 30년을 같은 집에서 같은 부엌에서 살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것들이 뒤죽박죽이었다. 훈계하던 목소리, 약 발랐냐고 묻던 뒷모습, 수고했다는 말 대신 돌아서던 모습들. 정리가 되지 않았다. 장례식 날 은주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쉽게 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울었다. 남편도 시누이도 오래된 친척들도.
은주는 상복을 입고 자리를 지켰다. 눈물이 나오려다 멈췄다.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었다. 그냥 나오지 않았다. 30년의 기억이 마치 먼지처럼 흩어져 있었다. 어느 하나를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힘들었던 날들이 먼저 떠올랐다. 물소리에 섞어 삼켰던 원망들. 부엌 창문에 비친 지친 얼굴. 한여라고 중얼거리던 그날 밤. 그 기억들이 줄을 섰다.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했어. 스스로를 위로하듯 생각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랐다. 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장례식장 형광등이 유난히 밝았다. 은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빛을 바라보았다.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시어머니 방은 생전과 다름없이 정돈돼 있었다. 물건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있었다. 살아온 세월이 느껴지는 방이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옷장을 들여다보았다.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이 물건들을 만져도 되는 건지 매번 망설여졌다. 오래된 찬장 안쪽을 정리하던 참이었다. 그릇들을 꺼내다 손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다. 작은 철제 상자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은주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통장 몇 개와 노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또박또박 은주.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 몰랐다.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었다. 편지지가 나왔다. 시어머니 글씨였다. 또박또박 힘있는 글씨였다. 읽기 시작했다. 내가 설거지할 때마다 들었다.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소리.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모른 척해야 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나도 그랬으니까. 은주는 그 자리에서 읽기를 멈췄다. 다시 읽었다. 들었다고 했다. 모른 척한 게 아니라고 했다. 30년 동안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믿었던 그 물소리 뒤의 말들을 시어머니는 듣고 있었다. 통장을 펼쳤다. 매달 소액이었다. 하지만 빠진 달이 없었다. 메모란을 보았다. 손이 멈췄다. 은주 손목 수술비 대비. 은주 여행 자금. 은주 앞으로. 손목을 다쳤던 그날이 떠올랐다. 괜찮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밤이 떠올랐다. 그 뒤로 돌아서던 뒷모습이 떠올랐다.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밤이.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편지지가 손에서 내려갔다. 눈물이 쏟아졌다. 장례식 날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제야 터졌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짧았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은주는 그 두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고맙다는 말을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야 이런 방식으로 왔다. 목소리로 들을 수 없는 말이 종이 위에 남아 있었다. 은주는 편지지를 가슴에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처음으로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랬다. 표현이 없었던 거지 무관심했던 게 아니었다. 손목을 다쳤던 날 방문을 두드렸던 것도 훈계처럼 들렸던 말들도 어쩌면 다 그 사람 나름의 방식이었는지 몰랐다.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 그랬으니까. 다른 방법을 몰랐던 것일 수도 있었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 부엌에서 쏟아냈던 원망의 말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한여라고. 그 말들이 전부 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들키지 않게 지켜보는 것.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남기는 것. 며칠 뒤 은주는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사상은 간소하게 해요. 대신 그 돈으로 여행 갈래요. 남편은 잠깐 은주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공항은 처음으로 서보는 명절 아침이었다. 앞치마도 없었고 기름 냄새도 없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엌 창문 대신 활주로가 보였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30년의 물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진심은 늦게야 모습을 드러냈다. 늦었지만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